여기는 아주 파라다이스, 현실 세계는 시궁창. 내가 사람일 수도 있고 강아지일 수도 있고 비행기일 수도 있고, 현실을 알게 되는 빨간 약을 먹을 거냐, 매트릭스 세계에 사는 파란 약을 먹을 거냐, 성공률이 높은 창업 시도를 하신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벤처스 대표 준입니다. 오늘의 기술로 내일을 관찰하는 시간, 미래관찰자의 실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매트릭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주인공의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사이퍼라는 다른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그 명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에이전트 스미스라는 매트릭스 안에 어떤 캐릭터랑 같이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스테이크 한 점을 사이퍼가 썰어가지고 이렇게 들고선 보면서 나 이거 가짜인 거 알아. 근데 이거 내 입에 들어가면 매트릭스에서 내 뇌에다가 맛있어. 이런 거 신호 보내서 내가 맛있다는 거 알아. 근데 모르는 게 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알게 되는 빨간 약을 먹을 거냐 아니면 그냥 매트릭스 세계에 사는 파란 약을 먹을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오늘 에피소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현실과 가상세계라고 얘기하니까 지금의 이제 현실이랑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항상 들고 다니는 유튜브일 수도 있고 넷플릭스일 수도 있고 이 스마트폰 속에도 이제 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미 그래서 현실 말고 가상에 이제 접속해서 어떤 경험들을 하는 것들을 이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영화나 TV의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이제 캐릭터들에 동화되면서 경험들을 해왔었고, 당연히 이제 게임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각으로 보이는 영화나 TV, 그 다음에 게임은 좀 더 몰입도가 높겠죠. 이렇게 내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해상도를 아주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해상도에 높아지는 발전이 있을 때마다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봐오셨습니다. 그럼 다음 해상도의 점프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세요? 아까 책부터 시작해서 게임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일어났었던 그 해상도의 변화보다 훨씬 다른 그 변곡점을 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나는 이게 가상세계인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내 의지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세계였다면 지금의 이제 높아진 해상도는 이게 현실이야? 이게 가상이야? 이걸 구분하기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해상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그런 변화가 있을 때 필요한 기술이 무엇이고,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커질 거고 그런 걸 예상하면서 이제 투자를 준비하는 것이 이제 VC가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화에서 다루려는 가상세계가 기존의 VR이나 메타버스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존의 이제 VR이었다면 저 사용자는 이런 행동을 할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여줘야 되라는 것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지 이제 가능한 거입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이제 가상의 세계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그거에 맞춰서 어떤 상황들이 렌더링이 되고 그래서 정말 현실처럼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게 하고, 그게 아마 가장 이제 극적인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상도가 올라간다는 것도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눈으로 보이는 거,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세계가 얼마나 이제 완성도 높은지가 첫 번째이고요. 예를 들면 어떤 뭐 고양이였는데 털이 보송보송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너무 리얼하게 보인다든지, 공을 던진다 했는데 현실 세계에서 이런 딱딱 바닥이면 어떻게 튀어야 되고 잔디밭이면 어떻게 튀어야 되고 이런 이제 물리적인 법칙이 얼마나 완벽하게 구현됐는지, 그런 완성도 측면에서 해상도가 올라가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억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가상세계에서 잠깐 어떤 행위를 하고선 다른 데 이제 갔다 왔는데 여전히 이제 내가 했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기억력에 대한 거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상호작용입니다. 게임이라면 당연히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이 정도의 이제 높은 해상도라면 갑작스럽게 내가 이제 심경이 변화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결정을 하고 행위를 하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세상이 변하고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고도화해야 되어야지 정말 이제 높은 해상도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어떤 거가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남한산성을 제가 잠깐 이제 갔었었는데요.
여기가 그 병자호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그렇게 그냥 외우는 역사 말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였었는데 AR 글래스를 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청나라의 이제 대군이 이 남한산성을 뺏기 위해서 몰려오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활도 쏘고 여러 가지 공격하는 것들이 정말 내가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생생하게 앞에 보여지는 거고,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상호작용도 말씀드렸잖아요. 조선 사람의 편일 거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땅에 떨어져 있는 돌을 주워가지고 던질 수도 있고 이제 화살을 같이 쏴줄 수도 있고 이런 참여하는 것까지도 이제 가능한 이런 역사 교육이라면 절대로 그 잊어버리지 않는 교육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런 높은 해상도가 되면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능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실제로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이 되어 있을까요? 네, 많은 회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대표적으로 두 개의 회사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사는 월드랩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스탠포드의 페이페이 리 교수라는 분이 이제 창업한 회사이고요. 사실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AI의 이제 4대 천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과 견줄 수 있는 만한 그런 정도의 이제 훌륭한 분인데, 이 월드랩스는 컴퓨터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를 이해하는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물을 당연히 인지하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사물끼리 그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거기엔 뭐 중력이 있을 수도 있고 가속도가 있을 수도 있고 힘과 속도와 여러 가지 이제 물리 법칙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해하는 이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꽤 많은 진도가 나가서 이제 개발자들한테는 요 세계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지니3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요건 사실은 그 영상을 한번 직접 보시면 너무나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내가 그냥 텍스트로 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사진 하나 찍어서 이 세계에서 내가 살고 싶어 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치면 내가 사람일 수도 있고 강아지일 수도 있고 뭐 비행기일 수도 있고 새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객체가 돼서 내가 상상한 세계 안에서 그냥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미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현실 자체를 더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을 만나면 Hi, how are you? 로 시작하는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막상 직접 만나면 입이 얼어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는, 근데 사실 그게 영어를 몰라서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런 세계라면 당연히 이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뭐 언어 학습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심각한 레벨로 나아가서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제 심각한 심리적인 이제 압박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 PTSD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조금 낮은 레벨부터 경험하고 하면서 이제 치유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제약사항 없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해본 시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실 세상에서는 훨씬 더 이제 의미 있는 걸 한 번에 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실험과 연습의 이제 공간으로서도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실제로 구현되려면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걸까요? 현실의 세상을 거의 이제 동일하게 이제 만드는 거다 보니까, 게다가 그걸 사람들이 이거 진짜 가상인가 현실인가를 구분 못할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보니까 필요한 기술들이 정말 많은 것 같고요. 다양하게 있겠지만 4개 정도 카테고리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는 결국에 현실처럼 보이게 그 시각적으로든 청각으로든 보여줘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 기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 법칙도 이해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이렇게 렌더링 되면 좋겠고, 이런 류의 이제 요소 기술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요소 기술들이 모이면 이걸 가지고 누군가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지게 하고, 누가 접속해서 얘한테는 어떤 걸 보여주게 하고, 기억은 어떤 걸 하고, 이런 이 세계를 서비스하는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 이런 류의 이제 기술들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상상하셨겠지만 VR 같은 형태가 될지 아니면 뭐 스마트 컨택트 렌즈 같은 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디바이스에 대한 개발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디바이스 안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엣지 AI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류의 이제 칩셋들, 그래서 디바이스와 관련된 영역들이 또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하나 더 짚어보자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장되고 그걸 어떻게 연산할 거고와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레이어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방향에서 실제로 투자하신 것도 있으실까요? 네, 요 이제 네 개 이제 요소를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이제 디바이스에 해당되는 뭐 이런 곳에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요새 그 MPU에 우리나라 뭐 넘버원 회사인 리벨리온에 시드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잘 이제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엣지 AI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돌아가기 위한 AI 모델이 아주 가볍고 이제 작아져서 빠르게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경량화를 해주는 퀴즈비츠라는 회사도 투자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소 기술 중에 이제 어떻게 사람한테 현실적으로 보이게 하냐 중에서 이제 필요한 건데 여러 이제 광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현실 세계에 나가면 햇빛도 있지만 여기 이런 그 간접 이런 조명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조명이나 배경에 따라서 뒤에 캐릭터 뒤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비블이라는 회사를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현실이 된다면 그럼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신지 궁금합니다. 가상세계에 대해 얘기하면 여기는 그 아주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현실 세계는 시궁창 이러면서 여기에서만 살게 되는 좀 디스토피아적인 이제 삶을 이제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현실 세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상세계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좀 생각해 보고 싶고요. 저희가 일하는 이제 스타트업과 관련된 걸로 세상을 생각해 보면 이제 창업도 가상세계에서 내가 이제 풀려는 문제로 직접 해보시고 그리고 이 가상세계에서는 그 시간을 훨씬 더 빨리 가게 할 수도 있을 거니까 압축적으로 이제 긴 시간을 여기서 경험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얻은 이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 세계에서 또 다양하고 많고 그리고 성공률이 높은 창업 시도를 하신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룬 주제와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계속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점점점 이제 몰입도가 높은, 해상도가 높은 쪽으로 갈 거거든요. 마지막에는 진짜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모르는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발전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 세계에서는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쪽이 너무 좋고 계속 있고 싶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질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현실 세상에서는 그래도 누군가의 이익에 의해서만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상세계라는 이 서비스는 제공하는 어떤 회사가 있을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회사의 목적에 맞게 이 세계의 룰이 만들어져서 끌어져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가상세계를 접하는 이제 대하는 방식이 여기는 가상이고 현실이고 구분해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대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자기 이제 사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가상세계에 그냥 맹목적으로 이제 빠져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상세계라는 것들이 아주 몰입도가 높아지고 즐거움을 많이 준다고 해도 언제나 이제 나의 중심을 잡고 나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해서 수용하는 그런 이제 좀 자세를 유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매트릭스의 세계관을 빌려 AI가 시각적으로 완벽한 가상을 실시간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기술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의 총량 자체를 이렇게 넓혀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만큼 여러분이 이제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오늘보다 훨씬 더 크고 넓어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작품과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관찰하고 싶은 미래나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